안녕하세요.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예요. 텅 빈 집 문을 열었을 때 나를 반겨주는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 집 문을 열었을 때 나를 반겨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1인 가구가 외로움, 정서적 안정, 힐링을 이유로 반려동물을 고민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반려동물은 단순한 힐링템이 아니라 한 생명의 평생을 책임지는 일이라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기 전에 현실적인 장단점과 주의점을 꼭 한번 정리해보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먼저 반려동물을 키울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부터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해소겠죠? 퇴근 후 텅 비어있는 집이 아니라 꼬리 흔들며 또는 야옹거리며 나를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어요. 말을 못해도 눈을 마주치고 쓰다듬어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스르륵 풀리고요. 반려동물이 주는 사랑과 애정은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줄이는데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생활 리듬이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점이에요. 밥 주는 시간, 산책 시간에 맞춰 강제로 규칙적인 루틴이 생성됩니다. 주말에도 너무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배고플 거고 산책 가고 싶어 할 테니까요. 오늘은 귀찮으니까 그냥 누워있자가 아니라 산책은 나가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생기죠. 덕분에 생활 패턴이 훨씬 일정해지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 확장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져요. 산책하면서 다른 반려인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대화하게 되고요.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모임 활동도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답니다. 1인 가구가 겪는 고립감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빼놓을 수 없어요. 특히 강아지의 경우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혼자 사는 집의 불안감이 줄어들기도 해요. 집이 그냥 방이 아니라 함께 사는 공간으로 느껴지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이 훅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장점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반려동물을 키워야 할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려동물을 키울 때 따르는 단점과 현실적인 부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가장 먼저 시간적 제약이 커진다는 점이에요. 야근이나 회식, 약속이 잦은 분들이라면 밥, 배변, 산책, 놀이 시간 관리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갑자기 1박 2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게 될 경우 아이를 맡길 꽃가족, 친구, 펫시터, 호텔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많다면 특히 활동량이 많은 강아지는 1인 가구에게는 비추천이에요. 아이가 너무 외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혹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분리불안 같은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이 꽤 크다는 사실이에요. 생각보다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입양 비용, 초기 용품 구입비는 시작에 불과해요. 매달 사료, 간식, 고양이의 경우 모래, 강아지의 경우 배변 패드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정기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구충제, 건강검진 비용까지 더하면 꽤 큰 금액이 들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수술이에요. 이럴 경우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병원비가 나올 수 있답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이 한 명이기 때문에 병원비 리스크를 특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비해야 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거 환경 문제입니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는 1인 가구라면 더욱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 반려동물 불가 조건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정말 많거든요. 허락되지 않은 곳에서 몰래 키우다가 적발되면 강제 퇴거는 물론 이사나 이웃, 민원 등의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아이가 짖거나 발망치 소리를 내거나 울음소리가 커서 층간소음이나 옆집 소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입양 전에 집주인이나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확인하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긴급 상황이나 여행 시 돌봄 문제예요.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가족일, 장기 출장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반려동물을 맡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가 없다면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명절이나 연휴에는 펫호텔 예약 경쟁이 일어나고 가격도 평소보다 훨씬 비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나 사람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점 중 하나는 바로 이별에 대한 감정적 부담이에요. 반려동물의 수명은 사람보다 훨씬 짧습니다. 깊이 의지하는 관계일수록 아이를 떠나보낼 때 오는 상실감은 너무나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별의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입양 전에 꼭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귀엽다고, 외롭다고 덜컥 입양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입양 전에 꼭 체크해야 할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라이프 스타일 체크리스트부터 점검해 볼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YES가 몇 개나 나오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첫째, 하루에 최소 12시간은 반려동물에게 온전히 써줄 수 있다. 둘째, 야근이나 당직, 야간 근무가 매우 잦지 않다. 셋째, 월 고정 지출 외에 매달 반려동물 비용 사료, 병원비 기타에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 이상 쓸 수 있다. 넷째,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는 집이며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 다섯째,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책임을 질 자신이 있다. 마지막 여섯째, 가족이나 지인 중 급한 상황에 잠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다. 이 질문들에 예스가 적게 나왔다면 일단은 입양 대신 다른 방식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를 하거나 임시보호인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만 동물을 돌봐보는 거죠. 반려동물 카페를 방문하거나 반려견 산책 봉사, 보호소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먼저 내가 동물과 꾸준히 시간을 쓰고 돌보는 게 맞는 스타일인지 테스트해보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나에게 맞는 동물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 알아볼게요. 특히 1인 가구에게는 몇 가지 고려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에너지 레벨이에요. 활동량이 너무 많은 대형견이나 에너지가 넘치는 견종은 1인 가구의 직장인 조합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둘째, 털 빠짐 정도와 알레르기예요. 털 관리나 청소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혹시 내가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는 건 아닌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셋째, 소음 문제예요. 짖음이 심한 견종이나 개체는 주거 환경을 더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요. 넷째, 성향입니다. 독립적인 성향 고양이, 일부 견종이 나에게 맞을지, 아니면 사람과의 교류를 많이 원하는 성향 대부분 강아지, 나에게 맞을지 고민해봐야 해요. 특히 처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라면 외모만 보고 결정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보호소나 입양처에서 아이의 성격, 건강 상태, 기존 습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에게 잘 맞는 아이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1인 가구가 꼭 신경 써야 할 주의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집 안 환경 세팅이에요. 반려동물에게 위험한 것들을 미리 치워두는 것이 중요해요. 전선, 작은 물건, 독성 있는 식물, 청소용 화학 제품 등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방충망을 강화해서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창문 틈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예요. 강아지의 경우 문틈이나 베란다, 계단 등 사고 위험 구역은 차단해 두는 것이 좋고요. 배변이나 냄새 관리도 중요한데요. 자취방은 좁아서 냄새가 금방 차기 때문에 자주 치우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둘째, 장시간 집을 비울 때 준비입니다. 자동급식기나 자동급수기를 활용하면 혼자서도 밥과 물을 챙길 수 있어서 특히 고양이에게 유용해요. 장난감, 캣타워, 노즈워크 매트 등 혼자서도 어느 정도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 24시간 이상 집을 비워야 한다면 지인에게 방문을 부탁하거나 펫시터, 펫호텔 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집 내부를 카메라 CCTV로 확인할 수 있게 세팅해두면 안심이 훨씬 커요. 셋째, 건강과 위생 관리예요. 정기 예방접종, 구충, 심장사상충 예방은 기본이고 발톱, 귀, 눈, 치아 관리까지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라돈이나 곰팡이, 환기가 잘 안 되는 방 같은 환경은 반려동물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 있어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경제적인 부분 미리 계산해보기예요. 대략적으로라도 초기 비용 입양 분양비, 용품비, 매달 고정 비용 사료, 간식 모래패드, 전기약, 그리고 비정기 비용 미용, 장난감 교체, 병원 진료, 예방접종, 호텔 시터 비용 등을 메모해보세요. 이걸 숫자로 한번 적어보면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를 훨씬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답니다. 이 모든 걸 듣고 나서도 그래도 고민된다면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바로 입양하기가 망설여진다면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를 해보거나 임시보호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만 아이를 돌봐보는 거예요. 반려동물 카페를 방문하거나 반려견 산책 봉사, 보호소 산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먼저 내가 동물과 꾸준히 시간을 쓰고 돌보는 게 맞는 스타일인지 테스트해보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1인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장점, 단점,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주의점까지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반려동물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한 생명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일입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서 모두에게 행복한 반려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